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조금 턴할 기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 2분기 때가 매수 적기지 않을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긴 있죠.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슈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는 종목으로 사겠어요. 로봇 쪽은 벌써 많이 올랐고 저는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이슈로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시장 얘기 들어가기 전에 꼭 경고사항이야, 주의사항. 경고사항이야, 주의사항.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주식 시장에 그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관심이 많고. 근데 저는 리딩방이나 주식 뭐 이렇게 회원 관리하는 거 또는 유료 행위를 일치 안 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 이름하고 제 얼굴하고 이런 거를 사칭해가지고 저인 것처럼 해서 회원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 지인들이 많이 쏘아 넘어가고 있고 제가 그 캡처한 사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카카오의 이제 오픈 채팅방에 그런 게 있어서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픈 채팅방 말고 SNS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료 강좌도 안 하고 유료 회원 관리에 일치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저를 사칭해서 저는 오로지 이렇게 이제 김 작가 같은데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 방송 이것도 무료 방송만 유료로 하는 데는 일체로 안 나가요. 무료 강좌 하는데 이런 데는 제가 심지어 제 책의 두 번째 책 그 인쇄도 전부 다 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일치 안 하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참 이제 그 사기치는 나쁜 놈들이 사기치는 분들이 나쁜 놈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어떻게 하냐면 저 얼마 전에 받았는 게 슈퍼개미 분이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그 방에 관리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개미와 김 작가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어요? 뭔가 신뢰도가 여긴 진짜인가 보다. 그렇죠. 야, 저한테 이제 여기 본인 운영하신 게 맞냐고 하는데 저 또한 그런 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들어와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어떻게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또 괜찮았었죠. 쭉 올라왔는데 그 이제 연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00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2480포인트, 2500 근처까지 왔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제 회복이 되나 그랬더니만은 미국에서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이 됐고, 그 다음에 스위스 CS 은행이 또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이즈가 이제 지난주에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2400이 넘었죠, 지금. 2400이 넘고. 그래도 그 여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 또 위기설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해소되고 과장이 아니냐, 뭐 또 너무 크게 염려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2008년도 우리가 이제 리먼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을 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때 그 여진으로 실물 경제의 타격이 되게 오랫동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한 거죠, 요번에는. 빨리.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해져 있는 리스크는 조금 남아있죠. 그런데 그래도 웬만큼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00포인트가 최저점인데 거기다가 12,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11,820 근처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1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실물 경제에 지금도 어떤 타격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다 팔았어요. 다 이제
큰 규모로 팔았는데 네. 개인 매수세가 조금 강했었고 시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시장에 그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에 있잖아요. 예, 박스권이죠. 네. 확실한 박스권. 언제쯤 박스권을 벗어날까 아니면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그냥 이 안에 갇혀 있는 걸까요? 조금 더 진행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대장주 그러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 반도체 준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 반도체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적자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세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네. 중이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박스권이고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악재라는 악재는 다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기차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웬만해서 2,400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390을 지지선으로 봤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예. 코스피 2,409 예, 정도예요. 제가 그때 요거 지지선 네.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2,390포인트대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위로 지금 올라왔죠. 지금은 요거가 아주 지지선이 역할을 해가지고 네. 단기적으로는 다시 뭐 2,390 네. 거기까지 내려가기 쉽지 않느냐. 그때 아주 급했었잖아요. 이게 급락했을 때. 그렇죠. 이날 하루에 6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2,400 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최소한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바닥론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조금 턴할 기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주죠. 네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장에는 또 급등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에 반도체주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스몰캡에 있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주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미 반도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이제 그 바닥론 공감하시는 건가요? 회장님은?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도 다시 6만 원, 그러니까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5만 9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봤는데 그때 그 악재 나왔을 때 같이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러면서 아직은 또 이렇게 갭 상승하니까 이제 갭을 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맴매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프가 되게 좋아지는 게 이제 정별로 이렇게 들어서는 초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게 딱 초기 상태 이런 그림이 앞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분기 때가 매수 적기이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이 반도체 재고가 한 1년분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서는 한 6개월 선행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올 한 3분기쯤에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빨라지면은 2분기 때도 재반 악재가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적자가 확인이 되고 재고가 조금 줄어드는 감이 보이면 그때부터 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죠. 근데 여기서 더 급하게 떨어지고 좀 이제 삼성전자가 상징성이 더 크니까는. 근데 또 이게 또 움직일 때는 더 잘 움직여요. 여기서 단기간에 이렇게 10,000원 넘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쵸? 77,000원, 78,000원에서 9만 원 잠깐 9만 원 턱걸이 잠깐 찍고서 있었네요. 들려요. 뭐 요 정도면 좋겠네요. 요 정도. 그죠? 올라간 거에 반. 단기 올라간 거에 반이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다 받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최저점인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고서 내려가면 모르는데 하락할 때는 이제 그래요. 이게 장 전체가 하락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미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떨어지는데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실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아니죠. 지수 바닥을 우리가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요번에도 죽었다 깨어나도 2200까지는 이제 깨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게 맞습니다. 그때 이제 2150이 바닥이었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미국장도 그때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 1300포인트가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최악의 어떤 그게 나오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는 결국에는 안 내려갔죠. 11,000까지 왔다가 다시 11,8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오래 갖고 가더라도 한 요 정도 선 8만 원 초중반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 실이 걸릴 뿐이지.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CPI랑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 했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거기에 부합해서 그렇죠. 이제 나온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 은행 사태 때문에 뱅크런 때문에 연준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거 금리 동결할지도 예.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금리 상승은 마무리 수순. 그래서 다음에 0.25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게 이제 끝이 아니냐. 시장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 저 역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제대로 못 가는 게, 이게 이제 실물 경기가 조금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연체율도 지금 높다고 그러잖아요. 대출 받은 거.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출을 해가신 분들이 이자나 그 원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소비에 이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 쓸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면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데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 어쨌든 주가는 기업 실적하고 수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게 발목을 잡으니까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작년에 희감았던 금리는 끝나가는데 이제는 이제 실물 경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좀 힘든. 하지만 또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렇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 지금 회장님은 좀 어떻게 지금 사고 계신가요? 그런데 되는 종목만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지금 2차 전지 대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것도 80만 원 갔다가 지금 70만 원 초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삼성 SDI 72만 3천 원. 거기에 요게 이제 70만 원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여기 75만 원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 75만 원도 천주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오늘 4천 원 올랐지만 어제인가 2만 9천 원 떨어졌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2,900만 원이에요. 천주만 해도. 천주 갖고 계세요? 천주 더 갖고 있지. 그거야. 그게 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전에 60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이제 떨어져서 이게 또 70만 원 떨어지면 좋은데 거기까지 기다리기 뭐 해가지고 조금 일찍 사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그대로 이제 산 거대로 판 거대로 이제 그대로 또 갖추고 있죠. 이게 대형전은 이제 그렇게 하는 다시 좀 매집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왜요? 더 떨어지면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쁜 일이 있는데도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올라갈 일밖에 또 없겠지,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도 전망은 괜찮죠, 이제 보기에. 어쨌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그 유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는 되는 종목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섹터. 그쪽은 2차 전지 섹터가 제일 강하고 그 돈이 되니까는 투자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대장주 LG화학, LG엔솔, 삼성 SDI 이 대장주들은 요거는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오늘 전 고점 위에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21선 여기 지난번 악재 나왔을 때가 21선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 그 화학도 마찬가지고 LG 화학은 LG 엔솔보다는 조금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그래프가 비슷하죠. 삼성 SDI하고 그 3사가 이렇게 하고 요번에 이제 되게 핫했던 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볼까요? 뜨겁네요. 이거 되게 좋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2차전지 대장주 하는데 처음에 검색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에코프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원체 그걸 많이 봐서 그렇죠. 원체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출연하신 분들이 이거 다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어떻게 너무 보세요? 많이.
너무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왔고 요때 또 네. 떨어질 때 시세 조정 혐의 때문에 네. 그 검찰 수사를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35만 원까지 딱 떨어졌는데 곧바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좀 과하죠, 지금. 그래서 부담은 돼요, 또 부담.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10만 원에서 한 1년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만 원, 11만 원에서 뭐 9만 원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기업이 뭐 벼랑간 무슨 그 400%, 500% 좋아지지는 않는데 이제 이 2달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남은 예. 2달 동안 4배가 오르고 두 달이 아니고 네. 이쪽으로 가면 더 오랫동안 한 1년 동안 이랬던 거예요. 가볼까요? 네. 한번 더 가보면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14만 원까지 있다가 네. 쭉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리포터도 나오고 네. 또 일종의 이제 숨겨진, 다시 말해서 원래 기업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노출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죠. 노출이 좀 덜 되고 네. 투자자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이 리포터 나오면서 네. 또 2차 전지를 수직 계열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 폐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 계열화 시켰다라는 것은 좀 뭐냐면 여기에서 2차 전지에 다 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네. 종합 그룹이 된 거죠. 그룹. 그 계열사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 시대 트렌드하고 맞춰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시대 중심주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쪽에서 계속 추격 매수 들어오고 그러고서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이게 반대로 더 올라가는 거야. 공매도를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공매도 친 쪽에서는 더 크게 절단 나기 전에 이거 빨리 사가지고서 메꿔야 되니까 또 계속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조금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서도 보면 너무 과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긴 있죠. 어쨌든 뭐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쉬었다가도 가야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 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네. 좀 온도차가 좀 다른 게 지난달이 이제 2월이었으니까요. 2월에도 사실 시장이 많이 올랐을 텐데 회장님께 나오셔서 아직 그래도 딴 데 갈 데가 없다.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덜 그때는 올라가면 괜찮았는데 더 갔다가 보셨던 거고 지금은 조금 그때 위험하다 자, 생각하시는 봐요. 건가 보네요. 그때 한 달 전이면 지금이 3월이죠. 네. 2월이니까 이 정도잖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니까 이만큼 더 올라가. 네. 그때보다도 거의 더블 갔네, 더블. 그렇네요. 그쵸? 네네. 한 달 동안에 더블 갔네. 여기도 맞습니다. 많이 왔는데. 전 그때 사실 회장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돈 벌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밖에 없다 말씀하시길래 맞아요. 했는데 실제 그만큼 또 많이 그래서 올랐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은 2차 전지 섹터인데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에 주로 올라갔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소부장 쪽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시세를 내주는 것처럼 저런 거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걸 할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LNF 같은 거 있잖아요. LNF. 그런 게 오늘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제 저거에 가려가지고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이만큼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정고점을 벗긴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2차 전지 섹터지만 스몰 캡에 있는 것들. 스몰 캡이라 그러지만 거래량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거는 되게 오랫동안 겪었던 거죠. 투자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정비열이 되면서 그냥 이게 다시 말해서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래량이 오늘 얼마가 된 거예요? 2,400만 주면 10,000원짜리. 이게 지금 10,000원이네. 18,000원이네. 맨날 8,000원대 보고 있다가 지금 18,000원이니까 앞자리가 달라진 거네. 그죠? 여기 맨 8,000원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그 대장주급들 말고 그 소재 쪽에 스몰 캡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전고체 관련해서 이지 같은 경우 이지요? 영어로 이지. 이거
원래 관록이 대단한 주식인데. 아, 왜요? 이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신 박지만 그분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라 네네. 옛날에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거의 87,900원. 이거 이제 8만 8천 원, 10만 원까지 갔다. 그때 이제 대주주, 제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주주 물량이 왕창 풀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소재 쪽에 전고체 배터리, 그쪽에 해가지고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 요런 것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올라갔던 쪽.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거래량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보시면 오늘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2차 전지긴 2차 전지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큰 거보다 작은 쪽에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아직 덜 올랐던 종목들이 스몰캡,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가 있다는 건데, 그럼 두 가지 질문 좀 추가로 드리면, 혹시 그러면 스몰캡이란 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닌 이제 다른 쪽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2차 전지의 끝물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거는 끝물이 아니지. 끝물이 아니고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후발주자도 있잖아. 나하고 이제 같은 주식일을 하는 우리 큰 손이야, 이제. 둘이 같이 큰 손이야. 근데 우리가 잘하는 사이인데 내가 에코프로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에코프로를 하나도 못했어. 그럼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배가 아프면 이제 다른 걸 찾겠지, 이제. 다른 안 오른 걸 찾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으면 거기에 또 돈이 쏠리는 거지, 뭐. 같은 테마인데, 같은 테마라기보다 시장 중심주인데, 시장 중심주 중에서 그런 거, 시대하고 맞는 주식들, 그거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들. 아무튼 2차 전지가 아직도 그래도 10%도 안 돼요. 전 세계 차 지금 이렇게 판매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30%, 50% 될 때까지는 물론 이제 경쟁이 더 격화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게 끝물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잘해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시대에 맞는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들은 있잖아요. 조금 올라갔다고 홀라당 팔아버리면 수익을 못 내요. 수익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를 투자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많이 올랐다고 그만 여기서 이제 다 팔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이 다음에 추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적인 투자 방법. 그게 뭐냐면 자기가 초기에 만약에 여기서 탄 사람이라는 경우는 그 매매 방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는 유료 강좌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김 작가 같은 데 나와서 가르쳐 줄 데가 없어서 제가 책으로 조금 좀 차분하게 써서 좀 알려드릴 저렴하게 책값해봤자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2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도 초기에 못 사도 올라타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게 11선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초로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서 이게 11선을 안 깨고 그런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는 거야. 가격이 높아도. 똑같아요. 그러고서 만약에 초기에 샀는데 내가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그래도 다 팔면 안 돼. 그게 시장의 중심주고 시대의 중심주라 그러면은 최소한 한 30% 요 정도만 팔고 꼭지를 보고서 팔아도 되는 거야. 꼭지. 최종적으로 팔 때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기아. 제가 기아를 8만 원이 목표가라고 해가지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어, 이거. 언제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권리락이 이게 한 6만 5천 원 이때가 권리락이었거든요. 배당락. 작년 말에. 그러고서 여기 배당락 됐을 때. 저는 요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는. 그러고서는 여기서 이제 더 산 거예요. 요때는 차트도 되게 나빠서 이거 손으로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전에부터 손으로 계속 가리셔서. 요때는 차트도 되게 나빴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을 믿고서 6만 원 초반에도 제가 꽤 많이 샀거든요. 이렇게 가리면 되죠. 이렇게 사셨는데 요때는 이제 역배열이었었죠. 완전히 내리꽂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마지막 날 우리가 과거 같으면 납페일이라 그러는데 그때도 시장이 되게 나빴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주가가
포인트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 연중 최저 가격을 형성했는데 제가 6만 원 초반에도 이걸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무조건 목표가가 8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요 날에 한 주 놔두고서 다 팔았어요. 한 주. 8만 원. 네. 그래서 8만 원, 8만 100원. 야, 그날 그 8만 원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이탈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쉬어야죠, 이제. 조금 쉬어서.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줄기차게, 이게 어떤 지수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게 있고, 기업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사신 분들 또 일찍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7만 원 오면 다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생도 많이 한 데다가, 이 바닥에서는 그래도 이 대형주인데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이럴 때 이제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탈 때는 네. 다 팔면 이 다음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올라간 다음에 다시 사기는 뭐하지. 네. 그러니까 장을 봐가지고서 이럴 때도 이제 한 20%, 30%만 팔고 제가 8만 원이라 그랬으면은 한 7만 9천 원 정도 되면 이제 웬만큼 다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이 안 상하지. 네. 그러고서 여기 8만 원 돼서 여기에 벌써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5일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많이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허당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네. 이익은 길게. 그렇죠. 수익은 짧게. 극대화. 네. 손실은 짧게. 그러니까 급락장에서는 이제 다 팔아야죠. 급락장에서. 그러니까는 2차 전지주들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는 그 스몰 캡에 있는 대형주까지 다 합치면 아무튼 뭐 세릴이라든지 전고체라든지 뭐 있잖아요. 음극재, 양극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 쪽이라든지 하면 한 70여 개 종목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모니터링을 쭉 해봐가지고 다음에 어느 쪽에 붙을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뭐 요즘에는 기업들이 경고 받고도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 에코프로에 납품이 됐다는 뉴스 가지고서 급등을 했거든요. 저거 볼까요? 이수화학 같은 거. 2만 원도 안 됐었던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는 주식이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5만 5천 원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과하죠. 좀 쉬어야 되는데. 강원에너지 뭐 이런 주식도 좋은 주식이고 그런데. 좋은 주식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다음에 올라갈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자회사가 요번에 또 삼성 SDI에 이게 통과가 됐네. 테스트에서. 그러니까는 대단한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작년에 금양 같은 경우도 4만 1,000원 갔다가 2만 2,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진짜 이 회사가 그렇게 될까? 그렇게 이 주봉으로 보니까 실감이 좀 안 난다. 그죠? 여기에서 여기가 되게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4만 원 같은 거 4만 1,500원. 그게 11월 초 수준이구나. 그러고서 2만 2,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연말에 장이 나빠지면서 네. 그것보다는 이 회사가 과연 제품을 제대로 생산해낼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자금을 확충해가지고서 지방에 이 공장도 짓고 그러면서 진짜 물건 좋은 거를 생산해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서 정고점을 뭐 한참 바닥 대비해가지고서는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말로만 했던 그래서 진짜 저 기업이 물건을 제대로 생산해낼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또 기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쪽 하나 하고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또 인공지능 로봇, AI 로봇. 아무튼 챗봇, 챗GPT 이런 쪽도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로봇 관련 주식은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처음에는 초기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9만 원까지 갔다가 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정고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참 쉬었던 거잖아요.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인수하는 쪽으로 지분 투자를 계속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로봇주들
SPG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SPG.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 종목들이. 또 이제 근데 투자금이 작은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맞는 섹터, 지금 인공지능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로봇, 2차 전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챗GPT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 원래 챗GPT 4대 대장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셀바스 있고. 네, 셀바스 AI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네. 이건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쉬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네. 셀바스 AI는 아까 보니까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솔트룩스.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에서 좀 쉬는 모양새인데 그렇다고 아주 죽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로 좀 국한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할 종목을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맞는 섹터에서 네.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집중. 집중. 돈에 집중. 그래야지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이게 이제 쌓이면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갈 주식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여기서 벌면 여기서 까먹고 그러면 맨날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죠? 그래서 돈이 안 벌리거든. 대를 종목에 그냥 집중해서 딱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스몰캡 종목까지 뜨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지금 삼성 SDI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거 보면 다시 또 다른 그거는 이제 큰 돈 가지고 큰 돈 가지고서는 그거는 이제 그게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음에는 뭐 대형주나 아니면 에코프로그램 이런 주도주로도 야 이제 상승세가 이제 조정은 받더라도 끝나진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네. 조정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저런 것들은 떨어지면 또 올라가죠. 그거. 어쨌든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테마주 있잖아요. 네. 특히 정치 테마주처럼 한 번 지나가면 그냥 폭락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실적이 수반이 되고 또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것들을 시대 중심주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 금리 인상기 시대에 가장 적합한 주식. 저게 바로 2차 전지주거든요. 로봇 관련 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랑 그다음에 SPG 또 뭐 예시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로보스타도 있고요. 로보스타.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LG 회사죠. LG 계열사죠.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뉴로메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하고 다른 대기업체에서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갭상승했잖아요. 갭상승 하고서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몇 개 종목 이런 거는 트레이딩 하기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낙폭이 클 때 사가지고 장중에 올라가면 팔아보면 되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전에처럼 그냥 뭐 이게 로봇이라 그러면 다 올라가고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기업체에서 M&A 하려는 기업이라든가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또 대기업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 그 로봇 회사들이 지금 예시로 제가 몇 개 기업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거 그런 것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잘 보시고서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사도 유효하고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하면 2,0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고서 트레이딩 하기도 좋고 이렇게 보고서 살피기도 좋고 그래서 일정하게 너무 올라간 거 시장 조치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제가 또 시장 조치 다시 말해서 경고 종목 가지고서 수익 내는 것도 제가 말씀을 전에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원래 그 챗GPT 대장이 셀바스 AI 이런 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여기 막 갭상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고 먹었고서 쭉 훑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놓았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시 이렇게 상한가 치고 여기서 아직도 안 끝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고 들어간다고 무조건 버려야 될 종목이 있고 다시 경고 들어가도 해제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네. 다시 이제 수익 내고서 이게 셀바스 AI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셀바스 AI도 이거는 지금도 경고인가? 이거 경고 2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경고를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해제가 돼가지고서 다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예, 셀바스 AI 같은 경우. 그래서 근데 경고를 그럼 먹고 난 다음에 위험한 종목 어떤 건가요? 그런 거는 지금 이슈나 시장 중심주가 아닌 주식들. 그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죠. 그러니까 일회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힘이 약하다는 거.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슈가 소멸되고 예를 들어서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결국에 이제 애플페이가 사용되면서부터 재료가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주식이든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단기. 네. 그런데 그 이슈가 소멸되든가 그러면은 그 경고가 들어가든 말든 해제가 되든 관심이 없죠, 그냥.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지속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경고가 들어간 다음에도 보통은 경고 먹고서 한 5일, 6일째 가격이 제일 낮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바스 AI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때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제가 저기에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셀바스 헬스케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잘 아니까는 저거 경고 들어간 다음에 8,000원에서 제가 그 초반에서 좀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역시 해제되니까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추격해서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장이 지금 뜨거운 게 여기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AI도 있는데 왜 근데 로봇과 2차 전지고 AI는 그렇게 지금 더 오를 거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싸야지 뭘 수익을 내고 뭘 하고 그러지. 저기에서 그렇다고 저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못 벌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은 그러면 왜 관심을 갖느냐? 그거는 대기업체의 인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거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 뭐 이런 인수가 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좋은 거고. 근데 이것은 저게 직접 뭘 그 오픈 AI처럼 유료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쵸? 그게 아주 잘 찝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AI랑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플랫폼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이거는 우리가 성장주라 그러잖아요. 성장주. 성장주니까는 유동성하고 제일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아무튼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여기 지지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사도 되지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도 집중을 해야지 되지, 집중. 이건 다음에 올라갈 거지. 지금 급하게 올라갈 건 아니니까 지금 급하게 올라갈 때 집중을 해서 돈을 벌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돈 벌 거는 나중에 투자하면 되지. 조금 이제 저쪽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수준 낮은 말로는 뭐라 그래요? 돈 쏠림. 돈 쏠림. 돈 쏠림 현상이라 그래요. 투자는 우리가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쪽에 나 이거 갖고 있는 거 버려야지. 돈이 쏠리겠죠. 이쪽을 버려야지 그 돈 가지고 이쪽에 올라가는 쪽에 사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종목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이제 로봇과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계속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러면 이제 좀 주도주로 유망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 두 곳이 계속 그냥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제 반도체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반도체요? 반도체 그 스몰캡이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이즈가 되게 큰 주식들이니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맛보기식으로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원래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칩 관련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챗GPT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원래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조금 올라왔다가 여기 팍 죽었다가 그냥 또 급등을 해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주식이에요, 원래.
아직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회복은 안 되는데 네. 선발 대장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한미 반도체 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신규주인데 이거 신규주인데 이것도 되게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네. 고생을 시켰다가 차트상으로는 괜찮아요.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버려버리는 거고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게 5일선이 이렇게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는 거야. 계속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술적으로 원래는 맨날 보는 사람들이나 이제 먹을 수가 있지 뭐.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투자금이 제한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방대하게 많이 네. 일을 벌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채널이야 여러 이제 분들이 네. 시청을 하시니까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지만 네.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 작가님의 날로 그냥 더 전문가처럼 보여가지고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아니. 얼마나 많은 고수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주와인말을 겪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지배 구조로 인해 급등했던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표적인 어차피 종목은 네 개니까요. 하나씩 보면.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 네. 공매도나 대주 치면 큰 돈 벌겠다고 제가 네. 15만 원일 때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 여기 가격이었으니까. 네. 이게 그렇죠. 지분 경쟁으로 인해 올라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방한 거거든요. 여기 가격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9만 원 정도. 원래 9만 원이었었고 그때 네. 전에는 3만 원부터 시작이 됐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2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3만 원. 네,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어서 거기서 이제 6만 원까지 왔다가 7만 원에 있다가 불과 몇 달 전에도 7만 원에 있었어요. 7만 원. 그러다가 요번에 15만 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덤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이제 당연하고 그래서 그때도 대주를 친다든가 공매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큰 돈 벌겠다 싶었던 거죠. 그 물량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그러면 하이브는요? 아무튼 하이브도 손해가 크죠.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면 네. 갖고 있는 거 처분하고 그러면 몇백억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네. 여기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죠. 크게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 게 JIP가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과하게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그게 지분 경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네. 다른 그 이쪽에 시선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기대 심리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떨어진 날짜가 비슷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다시 이제 재가격으로 간 거예요. YG엔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다 거기서 이제 큰 이슈는 사라졌으니까는 네. 그러니까는 다 시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쏠림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까지 갈 돈이 없는 거야. 큰 돈들이.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시장의 중심되는 쪽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 돈이 많을 때는 이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러거든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볼 게 별로 없지. 뭐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은 특별히 볼 건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혹시 주식 매수 타이밍을 좀 알려주는 경제 지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어떤 신호가 나면 그래도 좀 현금으로 주식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역 수지가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네.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였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제 지표보다는 개별 종목의 개별 섹터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쪽에. 네. 그러니까 장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떨어질 거는 다 떨어졌고 네. 바닥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네. 악재라는 악재도 다 나왔고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예기치 않았던 미국은행 파산이라는 것은 설마 미국은행이 파산을 해? 네.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경제단체나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네. 투자자들도 일순간 뭐 미국 리먼 사태처럼 세계적으로 큰 뭐 난리가 나는 일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찻잔송이의 미풍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그 영향은 조금 있죠. 조금 지속되게. 그래서 다른 경제 지표를 보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괜찮다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버틸 수 있으면 반도체도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바닥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사면 좋은 거죠. 네. 6만 원 지난번에 깨졌으니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지표로 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8만 원
초반 같은 경우 괜찮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는 버틸 수 있으면 뭐 카카오가 나는 좋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6만 원 이 정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지금도 뭐 6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6만 원 밑에서는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떤 경제 지표보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무역 적자도 역조 현상도 최악인 게 계속해서 나오고 이번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고 지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크게 겁먹지만 않으면 돼. 투자할 섹터 있죠? 네. 거기만 좀 잘 살펴서 네.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봇이냐, 2차 전지냐. 너무 올라간 거 말고.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들. 기술적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든가 이렇게 있다가 횡보하다가 보통 어떤 폴대를 하나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인데 네. 그게 시장 중심주야. 네. 살펴보니까 네. 올라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체킹을 하다 보면 네. 그 종목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패턴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폴대를 이렇게 횡보하다가 폴대를 한번 그렸잖아요. 네. 그러고서 계속 이제 5일선, 11선을 타고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폴대를 그렸다가 며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서 재차 올라가는 경우.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횡보하다가 처음에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다가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만? 시장 중심주일 때만. 시장 섹터하고 맞는 주식일 때만. 네.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런 주식들도 같은 2차 전지나 같은 로봇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스몰 캡에 그 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다든가 네네. 이런 주식은 무조건 삭제해야 돼요. 그런 주식은 물량이 나오고 뭐 벼락 맞을 수도 있고 또 재무적인 리스크도 좀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여야지 그게 잠깐의 반등으로 끝나지 않는. 아,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그러고서 보통 때부터 이것도 처음 올라갔을 때 네. 거래량이 꽤 많이 트거든요. 이렇게 갈 줄, 여기까지 왔을 때는 많이 왔는 줄 알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 11선도 안 깨고서 그냥 계속해서 여기는 21선, 요때는 어떤 날이라고요? 수사받던 날.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이거 난리가 난 것 같아가지고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봉차도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은 뭐 거의 프로급인데 뭐 이런 거는 이날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지 뭐.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 요령도 말씀드리고 그랬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네. 또는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네. 다음에 또 써먹어도 되거든요. 시장은 바뀌어도 종목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표 이런 거에서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네. 섹터에서 네. 자기 이제 덜 올랐다든가 다음에 올라갈 거 또는 처음 나오는 거 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바이오 제약 섹터가 좀 많이 신 것 같다. 요즘에 여기가 많이 저평가돼 있어서 이쪽이 좀 다음 주도주가 될 확률이 있다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 네네. 바이오주는 개별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별주. 그러니까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크게 섹터 테마로 올라간 경우가 네. 그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10몇 년 전에, 근 20년 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 그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서 줄기자만 들어가면 다 올라갔던 거.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치료, 뭐 백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올라갔던 거. 진단키트 관련주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 3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라가고 10배. 시제. 예, 요 3만 원에서 30. 이건 이제 100% 액면 분할을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그 주주들이 시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100% 무상증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주 환원책 좀 필요하고 제가 잘 알아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요즘에는 이제
회사 광고를 현수막에 많이 걸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젠 그래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네. 신풍제약 9,000원짜리가 20만 원이 넘게 갔거든요. 월봉으로 10,000원짜리가 20몇만 원까지. 지금 이제 아직도 비싼 거. 제자리를 찾아가네요. 다 제자리를 원래 찾아가요. 그 그래서 가격대를. 지금은 바이오가 제약이 많이 쉬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개별주예요, 개별주. 그 다음에 전부 다 개별주예요. 게임주도 개별주고 바이오주들도 그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제 임상, 1임상, 2임상에서 어떤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관해, 다시 말해서 뭐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라든가 그러한 종목에 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으셨죠? 신라젠 같은 경우. 네. 그 3임상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10,000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로 해가지고 뭘 엮으려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그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넘게 거래 정지였다가 지금 이제 5,500원이에요. 네. 그것도 상장된 날에 상한가하고 이틀 두 번 상한가죠. 엄청 올라갔거든요. 다 아시죠? 네. 네, 제 아는 분이 여기 물려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바이오 회사들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K바이오, K제약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네. 가끔 나오거든요. 그 기술이 좋은 바이오 회사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시장이 과거의 어떤 테마처럼 바이오 테마 이렇게 해서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개별 종목. 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 생각으로. 네.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대장주를 좀 전공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이거는 실적이 원체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이 원체 좋은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실적도 없는데 40만 원 하고 그랬거든요. 적자고. 그것도 1,000억대 이상 적자고. 그럴 때는 이제 투자를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미리 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40만 원일 때도 거래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지배구제 문제 때문에 26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그때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걸 20만 원대 사가지고, 그러고서 그때 100만 원까지 갔던 거죠, 이게. 네? 26만 원. 그래서 코로나 때 이때. 네, 제가 웬만한 거는 그 주가 움직임을 대부분 제가 주식 투자한 지가 좀 돼가지고 네. 웬만한 주식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저 가격에 맞는 거예요. 지금. 네. 그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 시기 때 올랐는데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았네요. 이건 실적이 되니까. 나오니까. 아, 그러고서 지금은 세계 그 시밀러 최고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매출도 엄청나고 그러니까는 셀트리온은요? 이제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도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약이. 그 셀트리온 삼총사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약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이날 서준 회장이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니만 하루 쉬고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죠. 이게 왜 많이 올라가겠어요?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아, 더 소용 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핸들링 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어떤 투기 세력이든지 들어와가지고 네. 매수세가 들어와서 핸들링 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네.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고, 네.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회장이 그냥 취임했다고 그냥 올라가?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팔다 보니까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세지는 못하고, 이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는 네. 이제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럼 건설주를 한번 볼까요?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PF의 보증서 준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시행사들,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 잠재 부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쉬었네요. 부실에.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주 대표적인 KB금융. 요번에 금융주들도 시겁을 한 거죠. 그냥 미국 그 금융주나 유럽의 금융주들 떨어지면서 네. 같이 여기들도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것도 유망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원래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는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 게임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하고 바이오주들, 제약주 이런 거는 다 개별주예요.
그러니까 대장 게임주든 뭐든 간에 그래서 게임을 요번에 새로 출시를 했는데 네. 그게 대박을 치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따라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 네. 그래서 이 게임주가 올라가니까 내 것도 올라가겠지. 네. 이 회사가 돈 버는데 왜 내 주식이 왜 올라가? 여기는 돈이 몰린 섹터가 네.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개별주. 네, 그래서 요번에 중국에서 판호를 허락을 내줬죠.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주 전체에 대한 호재긴 호재인데 작용을 안 하네, 작용. 그날 요게 살짝 뜬 거예요. 2, 3일 전에. 리오프닝 쪽은요? 리오프닝 쪽은 한국 생각보다 안 가요, 그거. 예. 네, 저도 답답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선반영이 된 건지 어쩐 건지. 거기도 좀 답답해요, 흐름 전체가. 대한항공. 네, 마찬가지. 이게 지난해 실적도 엄청 좋은데,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호텔 신라. 네. 그래도 뭐 올라왔다고 할 수도 없죠. 네. 거기. 뭐 하나 투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지지부진에서.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 투자에 대한 메리트. 과거에는 네. 이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패키지 관광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요즘 트렌드는 자유여행으로 많이 바꿔서 그러는 건지. 자,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은 그냥 변함이 원래는 없는 우리가 식음료는 보수적인 그 기업들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서 벼랑간, 먹거리, 어떤 쏠림, 옛날에 과거 한참 전에 나가사키 짬뽕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만드는 회사가 한번 급등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회사가 특정한 상품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이슈를 끌어서 저거 안 먹으면 다 죽어. 뭐 그러지를 않아서 그러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매출이 고정적이고 큰 변화가 없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K푸도 우리 해외에서 인기는 많이 있지만 그거를 독식하는 기업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사실 K가 붙은 주식들이 꽤 많잖아요. 푸드, 그렇죠. 엔터, 음식, K 방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회장님께서는 좋게 보시는 쪽이 있긴 한가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올라갔을걸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몇 개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이제 수혜를 누렸고, K푸드는 너무 조금 좀 그 사이즈 자체가 그 기업들이 보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이다 보니까는 혁신적으로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거. 새롭고 신선한 걸 좋아한다. 근데 신선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 식품이야 신선하죠. 그래야지만 먹고 사는데 산업 자체가 신선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 이게 챗 GPT, 로봇 이런 거는 좀 신선한 맛이 있어서 그런 거.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K가 들은 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긴 자랑스러운데 주가가 연계돼서 왜 그 K-팝도 처음에 뭐 BTS라든가 소녀시대 그 수혜를 그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했으니까는 우리 IMF 지나고서 1999년 이럴 때 있잖아요. 몇 천 원 안 했던 주식이에요. 그 2,000원, 3,000원 했었어요. 그때 그 시가총액이 200억인가 그랬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속으로는 이수만 그 사람 돈 많이 벌었겠네. 그분이 프로듀서고 회장이고 그러지만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옛날에는 사회보고를 했거든요. 그 TV에서 젊을 때 이수만 회장이. 그러니까는 그때 저 사람이 회사를 상장을 했대. 저게 대주주래.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그때 주가가 2,000원, 3,000원 하고 그랬다고요. 1999년. 그때 이렇게 보시면 그때 저희 이제 티커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1,000원 나왔는데 1,000원. 1,669원. 저가일 때 1,800원. 막 2,000원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게 이제 K-팝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K-팝의 기본 설계자지, 설계자. 디딤돌을 만들어가지고, 엔터, 그리고 기획해가지고서 아이돌을 만들고,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처음 심어준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200억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래고 그랬었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하고, 요번에 4천억인가 벌었다고. 네? 엄청 커졌네. 그렇죠. 산업 자체가 이렇게 커진 거지.
자, 마지막 정리한 질문 이제 두 가지만 드리면, 그럼 개인이 이제 뭐 한 5천만 정도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어차피 개인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면 중요한 건 집중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집중 투자는 이제 역시나 2차 전지 로봇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만 한번 딱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쫙 째려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슈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는 종목을 사겠어요.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는 2차 전지 쪽에. 그러니까는 로봇 쪽은 벌써 많이 올랐고 가격이 크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렇지 않고 저는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이슈로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태경 BK 요랬단 말이에요. 요래 5,500원 초반에 요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5,500원에 사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너무 일찍 사가지고 여기서 샀나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요때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요때 벌써 깜을 좀 차려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럼 두 가지라 그랬죠. 쭉 횡보하고 떨어지다가 한번 볼 때가 생기면 그 다음날에 집중 감시를 해요. 요 날 올라간 게 아니고 오늘 올라갔다가 요 날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다음에 재차 올라간 거지. 요런 종목이 나올 거란 얘기지. 반드시. 그러고서는 여기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10,000원 근처까지 간 거예요. 요런 종목을 찾는다든가 기다린다든가.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사야지. 한 종목이에요? 그래야지 돈을 벌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 종목이 아니라 그런 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그건 2차 전지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 마지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좀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랑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되는 종목만 되는 그 시장의 편중 현상이 좀 심하니까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추격 매수하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올 때까지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는 또 다음 달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장님은 남석가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